아이고, 신랑 되실 분이 좀 작으시네요. 우리 딸은 170cm가 넘거든요. 키가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창영이가 성실하고 착합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아이고, 요즘 세상에 누가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하나요? 우리 딸은 베를린 음악대학을 나왔어요. 피아노를 너무 잘 쳐서 외국 교수로 갈 수 있었는데 효도한다고 교사가 된 거예요. 월급이 적어서 그렇지 우리 딸의 실력은 대단하다고요. 예비 장인과 장모의 복장은 마치 등산 동호회 모임에 온 것 같았습니다. 음식이 나왔는데도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앉아 있었고 예비 장모님은 계속해서 딸의 자랑만 늘어놓으셨습니다. 우리 딸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아요. 요즘 이런 신부감이 어디 있다고. 근데 신랑 되실 분은 직장이 어디시라고요? 연봉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까지 시청하신 대화 내용은 박장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10분 만에 상견례장을 나오게 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사연을 준비하였습니다. 올해로 69살이 되는 박장수님의 사연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박장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감동의 이야기를 제가 도와서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행복한 노후 이야기 진행자 김병준입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바로 박상수님의 외아들 상견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0년 전에 아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외아들 창영이를 혼자 키워왔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로 일하면서 번 돈으로 아들 교육에 최선을 다했고 은퇴 후에 노후 자금도 차곡차곡 모아두었죠. 그리고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창영이는 늦은 나이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고학력을 바탕으로 대기업에 취직해서 연봉 7천만 원을 받는 아들입니다. 성실하고 온화한 성격 덕분에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죠. 아들이 35살이 되던 해 드디어 결혼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려고 합니다. 창영이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내가 하늘나라로 가고 난 후 늘 외로워하던 아들이 이제 자신의 가정을 꾸리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비 신부는 중학교 음악교사라고 했습니다. 1년 동안 만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상견례 날짜가 잡히고 저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고급 양복을 꺼내 다림질하고 구두도 반질반질하게 닦았죠. 창영이도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우리는 수원에 있는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창영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긴장되세요? 그럼 내 아들 평생 단 한 번뿐인 상견례인데. 저도 그래요. 하지만 아버지가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한정식집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예비처가 식구들이 우리처럼 정성껏 준비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본 광경은 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했습니다. 예비장인 어른은 등산복 차림이었고 예비 장모님은 화려한 등산 모자에 운동화를 신고 계셨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들의 앞날이 걸린 중요한 자리니까요. 예의 바르게 인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아, 오셨어요? 우리는 방금 등산 다녀왔어요.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왔네요. 예비 장모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한정식집 방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예비 장모님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자리에 앉으시더니 턱을 치켜들고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신랑 되실 분이 좀 작으시네요. 우리 딸은 170cm가 넘거든요. 키가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첫 마디부터 저의 아들을 깎아내리는 말씀을 하시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창영이를 보니 얼굴이 붉어져 있었지만 역시 참고 있었죠. 그래도 우리 창영이가 성실하고 착합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예비 장모님이 말을 자르셨습니다. 아이고, 요즘 세상에 누가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하나요? 우리 딸은 베를린 음악대학을 나왔어요. 피아노를 너무 잘 쳐서 외국 교수로 갈 수 있었는데 효도한다고 교사가 된 거예요. 월급이 적어서 그렇지 우리 딸의 실력은 대단하다고요. 예비 장인 어른은 그저 등산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산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 등산 코스 이야기, 마치 등산 동호회 모임에 온 것 같았습니다. 음식이 나왔는데도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앉아 있었고 예비 장모님은 계속해서 딸의 자랑만 늘어놓으셨습니다. 우리 딸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아요. 요즘 이런 신부감이 어디 있다고. 근데 신랑 되실 분은 직장이 어디시라고요? 연봉은 얼마나 되나요? 창영이가 대답하기도 전에 제가 나섰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연봉은 7천만 원입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자기 돈도 모았고. 7천만 원이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 딸이 가진 걸 생각하면 너무 적은데요? 게다가 35살이나 되도록 모아다가 이제 취직한 거예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상견례 자리에서 하시다니. 창영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이분들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창영이가 늦게 시작했지만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고. 아이고, 회사에서 인정받는다고 다 해요? 지금 이 나이에 겨우 7천만 원 받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려고 우리 딸 고생시킬 생각은 아니시죠? 예비 장모님의 말씀은 계속되었고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창영이와 예비 신부는 말없이 앉아 있었고 예비 장인 어른은 여전히 등산 이야기만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식사도 거의 끝나갈 무렵 예비 장모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비용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요즘 웨딩홀은 기본이 5천만 원은 하던데. 예비 장모님의 말씀에 저는 준비해온 대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가 결혼 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아들도 1억 정도 모아두었고요.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장모님의 반응이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뭐라고요? 겨우 2억 5천만 원이요? 우리 딸이 얼마나 값진 존재인데 베를린대 나와서 음악 선생님 하는 우리 딸한테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값진 존재라니요? 결혼이 장사도 아닌데 말이죠. 장모님,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지 돈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은 집어치우세요. 요즘 세상에 사랑만 가지고 살 수 있나요? 우리 딸은 피아노 콩쿠르에서 대상도 받았고 외모도 빼어나고 최소한 신랑 측에서 5억은 준비하셔야죠.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5억이라니. 그리고 그 말투와 태도는 마치 물건을 흥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게다가 신랑 될 사람은 나이도 많고 회사도 이제 겨우 들어가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을 이렇게 무시하다니요. 장모님, 제 아들이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밤낮 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지금의 자리에 온 겁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있나요? 나이든 신랑에 겨우 7천만 원 연봉에 우리 딸 인생 망치자는 거예요? 예비 신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예비 장인 어른은 계속해서 등산 이야기만 하고 계셨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중재해야 할 분이 그저 산 얘기만 하고 계시니 더욱 답답했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많은 선본분들을 거절했는지 아세요? 대기업 임원 아들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을 이렇게까지 무시하시다니. 그동안 창영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얼마나 성실한 아이였는지 이분들은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창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거울 속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분노와 실망감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죠. 그때 화장실 문이 다시 열렸고 창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창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5년 동안 키워온 제 아들, 늘 자랑스러웠던 제 아들의 얼굴에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창영아,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미안해요.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요. 처가분들의 성향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창영이의 말에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탓하는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아들아, 넌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아버지가 제일 잘 알아. 늦게 시작했다고, 연봉이 적다고 그렇게 무시당할 일은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 지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부모님과는 달라요. 저희가 1년 동안 만나면서. 알아, 창영아.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야. 평생 살면서 저분들과 계속 부딪힐 텐데. 게다가 지영 씨는 저렇게 부모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앞으로도 너를 지켜줄 수 있을까? 창영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 걸 아들도 알고 있었던 거겠죠. 아버지, 제가 너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제가 좀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좀 더 높은 연봉을 받았더라면. 창영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 넌 정말 훌륭하게 살아왔어. 아버지가 늘 자랑스러웠단다. 늦게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너를 어떤 부모가 감히 무시할 수 있겠니? 창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아, 이건 아버지의 판단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주면 좋겠다. 결혼은 평생의 일이야. 한순간의 감정으로 결정하면 안 돼. 이런 상황에서도 지영 씨와 결혼하고 싶다면 아버진 내 선택을 존중할게. 창영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알겠어요. 지영이를 사랑하지만 이런 식의 결혼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둘 다 불행해질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가는 동안 제 마음은 이미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서자 예비 장모님이 곧바로 말을 꺼내셨습니다. 아이고, 화장실은 좀 다녀오셨어요? 우리가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시혼집은 강남으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강남이라. 저는 예비 장모님의 말씀을 정중하게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예비 신부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예비 장인어른은 드디어 등산 이야기를 멈추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제가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아들 교육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도 단 하루도 제 자신을 놓지 않고 아들을 키워왔죠.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늦게 시작했다고 연봉이 적다고 하시는데 그건 우리 아들의 가치를 너무 얕잡아 보시는 겁니다. 35년을 키워온 제 아들을 이렇게 무시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무시를 했다고요? 사실만 말씀드린 건데. 장모님, 사람의 가치는 연봉이나 재산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창영이가 얼마나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인지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알아보셨습니까? 예비 장모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무례한. 우리 딸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그렇습니다. 따님은 귀한 분이시겠죠. 하지만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 그게 진정한 인연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창영이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내가 좋은 사람이란 걸 알아. 하지만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 너도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을 테고. 우리 서로 좋은 기억으로 남자. 예비 신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이렇게 자리를 파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일어서자 예비 장모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이에요? 상견례 자리에서 이렇게 나가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예비 장모님의 고성이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혼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서로의 가치관이 너무 다르네요. 창영아, 가자. 창영이는 마지막으로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제 뒤를 따랐습니다. 예비 장모님의 고성이 계속해서 들려왔지만 우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으로 나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예비 신부가 우리를 쫓아 나왔더군요. 창영 씨, 죄송해요. 부모님이 원래 저러시진 않았는데. 창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다만,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 넌 늘 부모님 말씀대로만 살아왔잖아. 앞으로도 그럴 테고, 우리가 결혼하면 너무 힘들어질 거야. 하지만, 행복하게 살아.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지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 문을 열었고 창영이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백미러로 주차장에 홀로 서 있는 지영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신호등 앞에서 멈추었을 때 창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요.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창영아.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어. 다만 결혼은 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두 가족의 일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지. 지영이가 불쌍해요. 저러다 평생 부모님 뜻대로만 살게 될 것 같아서. 그건 지영 씨가 스스로 선택해야 할 문제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창영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힘들지? 하지만 잘 견뎌냈어.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옳은 결정을 내렸어. 아버지, 저 때문에 이런 일을 겪으시게 해서 죄송해요.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경험도 다 내 인생의 한 부분이야. 이걸 통해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야. 그날 이후로 한 달 정도는 창영이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출근할 때도 전과 같은 활기가 없었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그저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첫사랑의 이별이라 그런지 마음을 추스르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창영아, 저녁 먹자. 방문을 노크하면 항상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식사하세요.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하나씩 만들어서 방으로 가져다 주었죠. 처음에는 손도 대지 않던 음식이 조금씩 비워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된장찌개 맛있었어요. 어느 날 창영이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창영이가 또다시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회사 법무팀에서 일하는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서로 업무적으로 알게 된 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신중하게 알아봤어요. 처가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가치관은 어떠신지. 아들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경험이 아들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혹시 상견례는 언제 하니? 아버지, 이번에는 제가 먼저 처가에 가서 인사드렸어요. 그리고 처가 부모님께서 아버지를 꼭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상견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비 장인어른은 은퇴하신 판사님이셨는데 첫 마디가 기억에 남습니다. 박 사장님, 아드님을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더군요. 우리 딸이 늘 칭찬이 자자해서 궁금했습니다. 예비 장모님도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아드님이 정말 아버님을 닮으셨네요. 참 믿음직스러워 보이세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가치관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예비 신부 수진 씨는 당당하면서도 예의 바른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죠. 작년에 있었던 일을 창영 씨에게 들었습니다. 정말 아버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존중하면서 살겠습니다. 수진 씨의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제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한다. 수진 씨는 참 좋은 사람 같구나.
네, 수진 씨는 제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망설일 때는 용기를 주고 제가 힘들 때는 지지해주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정말 존경한다고 했어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배려하면서 양가 부모님의 의견도 존중하며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습니다. 아버지 결혼식은 호텔보다는 작은 예식장에서 하기로 했어요. 대신 하객분들께 정성스러운 식사를 대접하려고 해요. 수진 씨의 부모님도 이런 결정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박 사장님, 요즘 젊은이들은 실속 있게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과시할 필요 없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요. 예비장인 어른의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신혼집도 두 사람이 함께 고르러 다녔습니다. 강남이나 높은 층수의 아파트를 고집하지 않고 둘의 직장에서 적당한 거리에 있는 전세 아파트를 구했죠. 아버지, 저희가 모아둔 돈으로 충분해요. 아버지께서 주시려던 결혼 자금은 아버지의 노후를 위해 써주세요. 창영이의 말에 저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새 출발을 위해 제가 준비했던 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건 내 몫이야. 대신 약속해라. 이 돈으로 허례허식을 부리지 말고 너희 둘의 미래를 위해 잘 써야 한다. 네, 아버지. 수진이와 의논해서 집 대출금 갚는 데 쓰고 나머지는 저축해두려고 해요.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면서 저는 문득 1년 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고통스러운 결정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버님, 작년에 그런 현명한 결정을 하셔서 다행이에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좋은 신랑과 멋진 시아버님을 만났네요. 수진 씨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창영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아버지를 정말 존경한다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제가 직접 알게 되었어요. 예비 며느리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힘든 시간들이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나 싶었죠. 수진아, 너희 둘이 서로 아끼면서 살아다오.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완성되는 거란다. 결혼식 당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랑 신부의 모습도 아름다웠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두 사람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창영이를 잘 보살피겠습니다, 아버님. 수진이가 제게 큰절을 올릴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는 것. 수진이가 제게 큰절을 올릴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1년이 지난 지금 창영이와 수진이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기쁜 소식도 들려왔죠. 아버지 곧 할아버지 되실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아내도 분명 기뻐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은 돈이나 조건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자녀의 결혼은 자녀의 인생입니다. 부모의 욕심이나 체면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자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조건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곧 태어날 손주를 기다리는 행복한 예비 할아버지가 되어 있네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